근데 우리 그 알파벳 한자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 하기도 벅차고 그럴 텐데 한자까지도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한자 공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셔도 특별히 뭐 큰 노력 안 해도 쉽게 이렇게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글자예요. 이런 걸 여러분도 아마 공부해 두시면 영어 가르치는데도 아마 굉장한 아마 메리트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2주차에서는 이제 큰 대자 살펴보셨잖아요. 3주차와 4주차를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3주차에서 비수 비자를 보시겠습니다. 요 비수 비자는 이것도 사실은 사람인과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글자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럼 이게 비수비냐? 이 옛날 이 비수 숟가락이나 수저의 숟가락이나 수저나 단도의 모습이 좀 비슷해가지고 비수비로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비수 수저비 그러는데 사람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람 비예요. 이것도 사람비,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주 새파랗잖아요. 새파랗다 그러잖아요. 아주 싱싱하고 쌩쌩하고 이런 새파랗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머리가 허해지더니 쭈글쭈글해지더니 덩이 굽고 그렇죠.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노인이 쇠약해진 노인의 모습, 쓰러질 듯한 노인의 모습,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비수비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사람비자입니다. 이 사람비자에다가 사람비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견줄비자입니다. 두 사람을 견주어 놓은 모습이에요. 두 사람을 견주어 놓은 모습. 비교할 비, 견줄비 된 거예요. 여기에서 비수비는 비수비인데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쓰는데 요건 비수비랑 같은 글자입니다.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 비수비를 오른쪽 왼쪽을 바꿔놓은 거죠. 좌우 대칭되게 만들어 놓은 글자가 북녘북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나 다 같은 글자예요. 북녘북자입니다. 싸울 때 등을 보이면 진 거지요. 그래서 패배할 배자, 달아날 배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배 쓰는 겁니다. 자, 요 비수비자를 좌우만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 비수비자에다가 사람인을 붙여봐요. 사람인 이렇게 되잖아요. 예, 사람인을 붙이니까 요 무슨 글자입니까? 정정했던 사람이 점점 나이 들어서 쓰러지거나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은 아주 힘이 넘치다가도 나이 먹으면 점점 이렇게 꼬꾸라지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화자입니다. 뭘로 돼요? 상태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변화라는 것은 바뀐다는 뜻이죠. 이 변화에 쓰잖아요. 될 화자입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될 화자에다가 풀초자를 올려보시면 이 풀이 처음에는 싹이 올라왔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꽃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꽃 화자입니다. 화초 할 때 꽃 화자예요. 요 한 글자가 싹날 철자입니다. 이렇게 싹이 피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싹날 철자고 요게 두 개 있는 글자가 풀초자인데 요 글자와 요 글자를 합치면은 모양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풀초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 함께 쓸 때는 요렇게 초두머리라 그래가지고 꼴을 바꿔줬습니다. 사람 인변에 이 사람 인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뜻은 풀초인데 다른 글자 합칠 때 모양이 빠지니까 꼴을 바꾸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통 다른 글자 함께 쓸 때는 합쳐서 씁니다. 초두머리 그러는데
초두라는 것은 머리두라는 것, 초두머리라는 것은 위에 온 데서 초두머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풀초자입니다. 꽃 화자가 왔죠. 자, 여러분들 비수비자가 상태가 쇠약해진 노인이나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 비인데 비수비라고 하는 것 뿐이고 비수비 두 개 합치면 견줄비, 비교, 비유. 사람을 하나 등지게 만들어 놓으면 북녘북 달아날배 이렇게 되고 꽃과 사람과 노인이 되거나 쓰러진 노인의 모습에서 델화자 변화하다 상태가 바뀌었다 델화자고 델화자에 풀초를 얹어 놓으면 풀이 자라가지고 꽃이 된다 꽃 화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4주차로 넘어가 보시면 사람은 사람인데 다소곳하게 이렇게 요조승려처럼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가 이 여자 여자입니다. 여대, 남녀, 남녀노소, 모녀 할 뜻은 여자 여자죠. 이 여자 여자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 점 두 개를 찍으면 뭐가 됩니까? 이 글자가 바로 어머니 모자입니다. 이 점 두 개는 여자가 출생을 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가슴을 강조한 글자죠. 네. 두 개 여자의 어머니의 가슴을 강조해서 어머니 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녀, 모국, 모유, 쓰임새가 아주 많죠. 네. 대모,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 모자 위에 이것은 어머니의 머리를 비녀를 꽂아 가지고 단정하게 머리를 한 모습이에요. 일반 어머니가 아니고 궁중에 사는, 궁궐에 사는, 대궐에 사는 그런 어떤 그 왕비나 또 고관들 부인들이 어디 나갈 때 흐트러진 모습으로 안 가겠죠? 주렁주렁 머리에다가 장식을 한 모습에서 사실은 이게 본뜬 글자예요. 장식을 잘 해가고 단정하게 있는 머리의 모습에서 목의 비녀를 상징해서 매양매자. 매양매자는 뭡니까? 매양이라는 것은 늘 이런 뜻이죠. 항상, 매번, 매월, 매시간 할 때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늘 항상 단정하게 있는 그 머리 모양에서 매양매자가 탄생한 겁니다. 자, 매양매자에다가 여러분들 이 매양매자에다가 물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물숫자는 이 물숫자와 이 물숫자가 같은 글자죠. 매양매에다가 이 물숫자를 집어넣으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그렇죠. 바다 해자가 됩니다. 매양매자에다가 물숫자 집으면 바다 해자가 돼요. 자, 매양은 늘 항상이라는 뜻이죠. 바다란 비가 많이 와도 한 달 내내 비가 와도 바닷가에 가면 물이 똑같아요. 항상 수위가 일정합니다. 한 달 내내 가물었어요. 강물은 말랐고 호수가 바닥을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바닷물은 늘 그 수위를 유지합니다. 학생들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약 97.5%는 바닷물이고 나머지 2몇 프로가 담수입니다. 호수나 강에 있는 물들이 다 합쳐봐야 2% 전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줄었는지 늘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항상 같은 물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해자가 나온 거죠. 아주 흥미있는 글자죠? 자, 여러분들 여인이라는 글자, 여자 여자도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포함되는 것이 여자예요. 여자의 두 가슴을 상징해서 어미모를 만들어냈고 단정한 머리와 꾸민 장식한 머리의 모양에서 매양매자가 탄생했고 매양매자에서 물수를 붙여가지고 바다 해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 물수자는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 합칠 때는 요런 꼴로 바뀌죠. 그래서 물수변 그럽니다. 변이란 말은 변방, 가에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혹시 학생들이 쓰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애들인데 쓰는 순서까지 가르치거나 얘기하면 복잡해져서 순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선에서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서 큰 대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먼저 위에 거 썼죠. 그 다음에 왼쪽 먼저 썼죠. 그 다음에 오른쪽 썼죠. 사람인도 왼쪽 먼저 썼죠. 오른쪽 먼저 쓰죠. 형용자도 왼쪽 먼저 썼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왼쪽 먼저 쓰고 오른쪽 먼저 쓰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그 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초하는 애들인데 쓰는 순서 갖고 시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마치 애들 그 발음 기호 강조하는 거랑 비슷해요. 당분간은 쓰는 순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첫 번째로는 동영상 시청을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교재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교재가 보통 교재가 보면 매월 그 4주차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한 주차에는 단락이 3개에서 5단락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단락이라는 것은 사람 인과 관련된 것이 한 단락, 사람 인변이 한 단락, 어진 사람 인변이 한 단락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펜맨십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펜맨십이 있고 문제가 있고 펜맨십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재를 본 다음에 펜맨십을 쓰고 글자 쓰기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하고 이것이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단락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일주일에 2번만 동영상을 본다면 처음에 동영상 보고 여기까지 쓰고 풀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요 사람 인변하고 어진 사람 인변을 펜맨십 쓰고 문제 풀고 펜맨십 쓰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동영상 시청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는 교재를 먼저 보고 오게 하고 만화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보게 해야 되겠죠. 많이 보면 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동영상을 본 다음에 펜맨십을 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권 끝에 보면 각권 중간이나 끝에 보면 1권을 근거로 8급 문제와 7급 문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8급 문제와 7급 예상 문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1권에서 나왔던 글자를 토대로 8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만들었고 1권에 들어있는 글자를 토대로 7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권을 다 끝낸 다음에 8급 문제 풀어보게 하고 7급 문제 풀어보게 하면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는지 안 붙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죠. 답은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뭐 자기들이 채점하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선생님이 조금만 봐줘도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한자를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해주셔도 애들은 실력이 늘 겁니다. 동영상을 가능하면 적어도 2번 이상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